안녕하세요. 창구박사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 연속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일단은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해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한번 설명드렸던 이 수급의 공백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흔히 말하면 톡 하면 터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말 있다시피 톡 건드리면 급등락을 해버리네요, 지수가. 근데 일단은 뭐 오늘 장 끝나고 뭐 전반적으로 신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상당 부분 신용이 이탈을 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100% 이번 주, 즉 월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 여부를 정확히 100%는 알 수 없지만 뭐 내일 정도 돼서 월요일치 확인을 해보면 신용이 줄어든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융자라든지 미수된 그 물량이 좀 빠지면 네, 시장은 그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양호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중요하죠. 트렌드가 예를 들면 시장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움직였던 거는 일본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도 사실 일정 부분 반등이 있었죠. 막판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무너져서 그렇지만 그쪽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는 쪽이 어디였냐라고 보고 또 다시 그쪽으로 매기가 올리면 이 올라가는 애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교차 스위칭 매매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낙폭 과대를 하려고 해도 낙폭 과대 종목을 한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급락을 해서 아래 꼬리를 잡는 게 낙폭 과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사는 건 낙폭 과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땅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라갈 때 너무나 많은 매물과 싸워야 됩니다. 즉 여기에 개미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밟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러한 종목은 이 매집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량 소화라고도 하죠. 매집이라고 하기보다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적인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횡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접시 모양이 접시 국자 뭐 네모 국자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100% 돌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네, 조심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장이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네, 다들 힘내시고요. 이제 카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조금 네,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시기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물려도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예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금리 동결 대 이제 금리 인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든 뭐 동결이든 이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3봉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유동성 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가 실적은 꺾였죠. 미국도 작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미 증시를 견인했던 거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 세제 혜택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높았던 거고요. 올해는 그 세제 혜택이 작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게 되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근거를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미 증시를 올리려면 뭐 미중 무역 협정이 점점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한 두 번 해준다면 말 그대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서 그 유동성으로 인한 장세가 펼쳐지면 네, 미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미 증시도 조정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종목으로 봐야죠. 강한 종목. 이게 참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 증시가,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 약세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게 네, 좋진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해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또한 이 발언을 통해서 뭐 시장의 반응이죠. 시장 반응이 뭐 급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라든지 그러면은 우리 장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옵션 쪽에 뭐 어느 정도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지만 어느 정도 해지는 되어 있지만, 즉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이 서로 교차된 상황 속에서 이미 내려갔다 왔어요. 주식이 한번 내려갔다 와서 이런 부분을 청산을 시키고 올라온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깨지진 않겠지만 기관이 패버리면, 기관이 장중에 이제 포지션상 콜 쪽에 있는 포지션상을 풋으로 해치를 하면서 현물까지 매도, 즉 삼성전자 현물 매도에 풋 매도까지 한다면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내일은, 즉 실적주 쪽을 제가 이틀 공략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 공략을 했고, 내일은 좀 빠르게 네,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은 관망을 할 겁니다. 내일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요. 어차피 수익 구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관망을 할 겁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감산설이 나왔어요. 감산설. 마이크론은 이미 반도체를 감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돼서 디램 익스체인지의 디램 가격이 전일 약 3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큰 폭으로. 그리고 플러스 이제 반도체 섹터, IT 섹터가 오늘 동반으로 올랐는데, 상승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크게 나왔으나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상 많이 되돌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한 시장을 올리는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비중은 네, 기본 비중을 가지고 있대 공격적으로는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를 저는 이제 매매를 해서 네페스를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시장을 보고 있고, 일단은 내일 오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있으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종목들을 패는지,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내일 오전장 관전 포인트로 보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자의 수급 공백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지표를 보면 장중에 오전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에 말 그대로 이제 오전에 이게 급격하게 내려갈 때 딱 5분 만에, 5분이에요. 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외인이 잠깐 툭툭 털었다라는 걸로 수급으로 보이는데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0.5포인트를 5분 만에 지수가 빠졌으니까, 즉 지금의 변동성이 너무나 강한 시장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한 두세 틱은 아래다 깔아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도 뭐 두세 틱 아래다가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춰서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증시는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떨어진 게 외바닥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뭐 쌍바닥일지 몰라도 외바닥의 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쌍바닥을 확인해야 항상 비중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쌍바닥이 확인돼야.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이 확인된 갭이 떠버린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아직은 그런 현상은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해서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10대 기업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함께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일본의 추가 제재로 인한 관련주들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 중입니다. 이 섹터는 계속 봐야 돼요. 뭐 예전에 남북경협주랑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만큼 섹터가 커졌어요. 섹터가 커졌고 순환매의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이 뭐 500억짜리, 즉 지금 현재 뭐 300억에서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널뛰기의 장세가 나오는데, 사실 잡기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뭐 구간 뭐 물리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을 거예요, 이쪽이.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또 오전에 방열 소재 관련해서 동국 RNS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동국 관련 그룹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탄소섬유 그리고 공작기계 쪽 어제 말씀드린 서한기계공업 시초가부터 강하게 갔고요. 탄소섬유 섬유 일지테크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방열 소재 LTC 동국 LNS죠. 이따가 이쪽에 좀 더 보겠습니다. 방열 소재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가지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잘 올랐던 반도체 소재주 쪽이 이제 다시 부각을 받는지도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이 힌트를 좀 이따가 기사를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해석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 그리고 신용 강등 위험이 존재한답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S&P 이쪽 무디스는 일단은 뭐 그냥 동결인데, 이 다음에 이제 중순에 발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율이 급등해요. 환율이 급등할 거고 외국계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채권 문제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자꾸 때려대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려대면 우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빠질 거다, 그러한 우려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 부분은 어차피 오늘 지수가 좀 올라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환율의 내림폭이 별로 크지 않다입니다.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라젠의 반등, 오늘 핵심으로 좀 볼게요. 신라젠의 반등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일단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직은 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이라는 어제자에 대한 대응의 정도인 것 같아요. 어제 자기 임원이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기사를 낸 것 같고,
내일장이 중요한데 갭으로 올려서 강하게 가지 않는 이상 지금의 현상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위에 물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흡수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무조건 필요해요.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면 진짜 강한 호재가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를 공략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를 공략을 했고, 이제 이 부분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가상화폐랑 AI 관련주를 봐야 된다. 수급은 적당히 유지된다라는 거고, 이쪽 섹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더 확산되면은 이쪽으로에 대한 파급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원화가 그 원화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눈속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환율 상승, 원화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되죠. 이러한 눈속임 효과로 인해서 또 한번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환율이 오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5G 쪽으로 해서 트지양주급만 상승한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5G를 공략을 했어요. 어제부터. 어제 1차가 들어가는 거고 오늘 2차가 들어가서,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봤기 때문에, 스윙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요. 그래서 내일은 이쪽을 전량 매도를 해버릴 겁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이유는 리스크 관리예요.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서 물려있는, 즉 손실 보는 쪽을, 뭐 수익금이 예를 들면 뭐 10만원이 생기든 100만원이 생기든 뭐 이거에 칠화를 물려있는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뭐 3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익으로 마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익금을 손실과 함께 매도를 하면서 그로 인한 종목의 현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좌 잔고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리고 반도체 IT 섹터도 똑같습니다. 비메모리 대장주들만 움직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시장입니다. 수급 자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약한 종목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기사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일단은 이 일본 수출 규제 테마 열풍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 오늘 같은 경우는 방열 소재 관련해서 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동국 LNS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쪽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면 과거 올랐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계속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올랐던 거는 따라잡기보다는 눌림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일단은 일본 막다른 길로 가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우리 강하게 나가겠다, 니네가 더 하면 우리도 강하게 가겠다라고 저는 일단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뭐 비상한 각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장기화 가겠다
라고 저는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식인들의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처 다변화, 그리고 국내 생산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행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 최소화. 이게 나중에 그게 되겠죠. 불화수소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화학 이 규제 때문에 그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게 규제를 간소화한다면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빠른 기술 개발, 실증, 공증 테스트. 이 테스트 창을 작년에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테스트 그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중소기업이 애원을 했었는데 안 이루어지던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게 되면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할 때 테스트 베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바라보는 거는 그거예요. 예산입니다. 예산. 추경 예산을 해서 지금의 뭐 1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1조를 뭐 기업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그 SK나 뭐 이렇게 민관 협력을 해서 막 10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뻥튀기를 해버리는 거죠. 뭐 30조라든지 사실 가능성은 없지만 아무튼 지금의 것보다 더 커진다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으로는 상당한 메리트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곧 나오겠다.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이러한 거를 이제 뭐 정부에서 빨리 말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없는 거는 뭐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진통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첫 협상 날짜도 공개 안 돼. 전화 통화는 지금 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는 해서 110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는데 아직도 불안불안한 관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도 다 빠졌습니다. 테마 왕년에 강했던 테마들이 다 빠졌어요.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아우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순간에 툭 하고 건들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관심종 편입해서 꾸준히 체크하고 트래킹 해볼 예정이네요. 자, 그러면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매도가 됐어요. 즉 이 말은 매도를 하면서 웬이 좀 현물을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를 좀 진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특히 프로그램 쪽으로요. 아니죠. 특히 이제 현물 쪽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하고 뭐 프로그램으로는 일단은 이제 팔면서 위에서 이제 장 후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였고 코스닥은 원웨이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뭐 낙폭이 강했던 뭐 IT 섹터 쪽 IT를 지속 매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숏커버링 물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쪽 섹터에 매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안 하죠. 매매를 안 하고 오늘은 보시면 이제 통신장비 쪽이 강했어요. 통신장비 쪽이 강해서 어제부터 통신장비 쪽을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 이런 쪽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 초반에 뭐 운 좋게 이제 고가 매도가 다 됐고 통신장비 쪽은 좀 종목별로 상승폭에 이제 이게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입니다.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중국 증시 한번 보고요. 중국 증시는 일단 소폭 하락했네요. 근데 우리 증시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증시는 일단은 뭐 이 박스권 쉽게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또
8월, 9월에 MSCI A주 추가 편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바닥을 잡아줄 거로 보이고, 반도체가 일단은 전일 미 증시가 하락 출발했을 때 이렇게 장 후반에 감산 이슈가 나오고 올린 거, 이제 오늘 밤에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하는지, 반도체 섹터가 추가 상승을 하는지만 체크가 되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원래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 뉴스가 없었으면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이런 타고 가고 있는 뭐 11선안이라든지 이평선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점점 이렇게 휘어내려올 수 있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이제 단기 반등을 내일까지 지수가 해준다면 이제 최근에 낙폭과대로 샀던 물량을 일단 정리를 해가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신라젠을 좀 먼저 봐볼게요. 오늘 신라젠이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신라젠이 오늘 기사가 좀 많았는데 팩스박에 대한 병원요법 부분 반응 관찰이라고 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신라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하나의 변곡점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변곡점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용성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면 횡보가 나와야 돼요. 횡보가 아니면 빨리 21선까지 돌리는 모습, 혹은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내일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갭을 메우고 위에 올라간다면 이 상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풀었을 때는 지금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고 다시 안착을 해서 올라가느냐예요. 여기에 엄청난 매물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변곡일 수도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의 위치가 변곡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면밀히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라젠을 관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라젠을 다시 한번 관심을 보고, 일단 공매도가 오늘도 50만 주나 쌓였네요. 50만 주가, 즉 이 지점 4만원 지점을 사수해야 일단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나이스하고 베스트한 모습은 이러한 선에서 이렇게만 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만 가준다면. 네, 지금으로서는 이 추세대를 맞고 떨어졌다가 한번 올라가서 이런 선까지 가면 진짜 최고의 이제 뭐 시나리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이 가운데서 무형성 평가가 나와서 한 방에 매물을 소화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은. 자, 그럼 삼성전자 흐름은 오늘 좋았는데 이 윗꼬리를 좀 달아줬어요. 내일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수급 베이스로 봤을 때는 시가에는 좀 올릴 겁니다. 시가에 올려서 삼성전자 영향으로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그때 뭐 일부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흐름을 내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는 풀로 매수를 했네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 걸리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추세는 지금 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이 라인까지 일단은 보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삼성전기, LG전자, 한국전력,
현대, 중고업지주, 대우, 위포, 대우조선, 해양까지 한번 볼게요. 페노션. 일단 내일 시장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옵션을 좀 보면, 일단 베이스 자체로는 이제 뭐 이런 구간,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빠져야 외인의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기관계 쪽이 약상승을 시키면 순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2.65포인트 구간까지. 그럼 2.68이라면 내일 변동성은 뭐 외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올려도 상관없어요. 내일 큰 폭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괜찮은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 큰 변동성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미결제 약정까지 봐야 되겠는데, 내일 장중에 미결제 약정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현물하고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매도만 안 나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자, 그럼 종목을 보고 넘어갈게요. 동진 세미캠. 오늘 전량 매도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 여기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 이 선에서 전량 매도가 됐을 거예요. 전량 매도가 되고, 내일 저가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장 초반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장중에 밀리던지 아니면 바닥을 얼마에 잡는지까지 좀 지켜볼게요. 아직은 좀 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싸리 밀어버리면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잡겠습니다. 이거는 좀 잡아보고요. 근데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경인양행 6,800원 대 6,700 얼마에 손절을 진행했고요. 일단은 얘도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모양은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 바닥 지켜주는 거 확인을 하고 재공략을 노려볼 겁니다. 이쪽 섹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리고 후성은 좀 종목이 지저분하게 가네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얘는 관심 종목에서 빼겠습니다. 후성은 빼고,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은 한 번 정도 다시 나와줄 걸로 보여요. 한 번 정도 8,400원까지 시장이 이제 다시 붉어지면. 그래서 에칭가스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로 해서 구성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YN텍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려고 안 하고 있고, 기회 되면은 잡아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종가가요. 종가 이렇게 꽉 채운 양봉이 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종가 부근에 이 종목을 매수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를 이틀에 걸쳐서 매매를 했는데, 시간외를 좀 보죠. 시간외를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좀 약해요. 아마 오늘은 이쪽에 이제 뭐 특정 착구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게 다 기관계 매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얘도 대장급이기 때문에 저는 21선을 넘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넘기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고 다시 공략을 하든지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이솔루션이 신고가를 이제 나오는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봤을 때 5G 쪽에 신고가 흐름이 분명히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오이솔루션, KMW 두 개가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강하게 쏘아 올려준다면 이쪽 섹터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기 실적주 기념으로 일단 들어왔고요. 얘들이 또 모르죠. 새로운 역사를 써버릴지. 그거는 거래량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F텍 또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RF텍도.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전고점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매물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단순하게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가 안 되면서 나오는 이 매물에 대한 이 윗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윗꼬리를 다 만들면 얘도 신고가 다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네페스, LB세미콘. LB세미콘은 이제 오늘 어제 한번 11,000원 구간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이틀 동안 수급은 양호해요. 근데 11,500원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네요. 이 물량을 잡아먹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12,000원 선에서는 매도가 돼야 되고, 이거를 강하게 뚫으면 또 신고가죠. 근데 아직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고, 정부가 뭐 지원해준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비메모리 쪽이에요. 시장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주가 되기 때문이죠. 주가. 뭐 네페스도 상황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는 게 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에서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좀 고가권이긴 한데,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공략할 자리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안 무너져 있는 신고가 종목 위주로 최근에는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지테크는 이제 오늘도 공략을 했어요. 전형적인 종목이고, 이제 이거는 라이브 오전에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말하면서 조금 샀는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고 또 대장주의 탄생이었어요. 카페에다가도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대장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패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면 돈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돈이 보이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엄청난 힘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 확대입니다. 이거는 내일도 막 움직일 거예요. 따라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과열 들어갔네. 따라 붙을 수는 없어요.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오늘 AP시스템, AP홀딩스, APS 홀딩스가 지금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도 분명 AP시스템이 받을 것 같고요. 이제 OLED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고, 이게 장기 바닥에서 얼마나 횡보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HB 지금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날 공략을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장 초반에 한 10만 주 이상 당겼을 때,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올 때 수급 매매로 좀 잡아내려고 하고요. 오늘 파세코가 좋았죠. 파세코가 상당히 좋았고, 이제 위닉스를 보는데 이제 뭐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 이런 봉이 나온다면 홀딩으로 가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봉이 나오면 이 전환이에요. 추세 전환이 한번 나오는 신호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주기를 뭐 희망해야죠. 위닉스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탈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돼지열병 좀 볼게요. 체시스 바닥 잡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오늘 수급이 돌았는데 결국 여름이기 때문에 돌 겁니다. 백강 소재도 한번 들어 올렸다가 지금 내렸죠. 지금 애들이 변동성 구간에 있어서 어차피 대장급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차, 2차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3차 파동이 온다면 대장급만 올라갈 거고, 이제 뭐 체스도 위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손절선은 여기 잡고 이 구간에 들어가서 한번 노려볼만 하죠. 수급 바뀌니까, 눈속임 수급일지라도 바뀌니까 체시스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내일도 오전에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이제 단기 고점 나오네요. 단기 고점 구간. 그리고 오늘은 매매를 한 게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봤어요. 우리 기술 투자를 받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내일도 좀 이쪽을 봐볼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얘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봤고요. 21선 넘으면 매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의 대장주가 최초 SCR 평가 정보였는데 얘는 이제 끝났죠.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전혀 의미 없는 주식 같고요. 이거는 최근에 두울산업 이 매각 이슈, 비싼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연상을 갔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장급이 팍스넷 보고는 싶은데 이제 오늘 만원권 위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공략이 좀 어렵고, 지금 팍스넷의 연결고리를 알면 좋아요. 팍스넷이 가면 아시아 경제가 가고, 그 다음에 보안주로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움직인다. 질환지교를 찾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많이 올랐네요. 얘는 내일 보안주 춤추겠네. 내일 보안주 춤추겠어요. 질환지교나 드림 시큐리티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질환지교가 여기에다가 질환지교도 넣고, 내일 가상화폐 주들이 또 춤을 출 걸로 보여져서 이쪽 공략을 하면 일단은 내일은 나쁘지 않겠네요. 링크 우리 기술 투자 이거를, 그리고 LTC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꽉 채워 놨습니다. 내일 돌파 여부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돌파를 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돌파를 시키는지 못 시키는지만 보고, 한국주철관 수도관이 앞으로 심각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아직 바닥을 못 잡았으니까 이 구간에서 바닥 잡는지 체크를 앞으로 며칠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돌파하고 있어요. 돌파하고 있고, 어제 이제 공략했던 이런 식의 종목들을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닌 자리에서는 확실히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나름 기분 좋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